그렇다면 이 AI 시장의 발전이 어떤 카테고리에 더 많은 수혜를 줄 것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엔비디아 같은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게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풀스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풀스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를 모두 가진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우선은 크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구글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도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회사 중에서도 가장 포텐셜이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에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맥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두 애플 자체가 설계한 반도체 칩이에요. 근데 애플은 그거를 대중에게 팔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이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나 노트북에다가 자신들이 설계한 AI 반도체를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자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팔 수가 있는 그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도 만들어서 출시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애플과 같은 회사나 구글과 같은 회사는 그 위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예를 들면은 IDC와 같은 컴퓨터 센터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 위에다가는 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바닥부터 끝에까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마도 승자는 이런 몇몇 회사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비스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이라면 반독점법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성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독점을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신생 여러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타트업으로요. 예를 들면은 GPU라고 하는 건 원래 게임이나 그래픽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AI 전문용으로, 그 중에서도 학습용이 아니라 추론용으로 만드는 반도체들이,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또 예전에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풍미를 했던 회사 중에서 경제성을 확보해서 그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들, 퀄컴과 같이 휴대폰에 들어갔던 회사들도 한때는 잊혀졌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런 회사들이 AI 전문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풀스택, 반도체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생태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니까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 같고요. 반도체 부문은 GPU를 만들고 있는 회사 말고도 추론형, 학습이 아니라 추론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대. 그거의 가격대를 엔비디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이미 낮춰놨어요. 그게 가격을요. 가능하구나.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성과를 내가면서 AI 생태계를 더 확산을 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질 기업들은 서비스 기업들이에요. 서비스 기업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많은 서비스들이 완전히 AI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회사들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샤오미가 어느 날 2년 만에 전기차를 내놨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까? 당연히 자율주행이 들어갈 텐데, 그게 샤오미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하고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하고 힘을 합쳐서 예전 같으면은 자동차 회사 하나가 실제로 의미 있는 자동차 만드는데 10년씩 걸렸다면 지금은 5년 내에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자율주행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단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AI 중심의 전자상거래 기업도 나올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쿠팡이 AI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이티브 AI로 시작이 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방송사 같은 것도 우리 이데일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동반성장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잖아요. 마찬가지로 AI로만 갖고 이제 성장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미디어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AI로 영상을 생성하고 AI로 방송하고, 그리고 그 영상과 방송이 심지어는 인터랙션도 해요. 대화도 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이 될 거예요. 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인공지능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있을 거예요. 국내에 있는 예를 들면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중에 왜 우리는 교실에 지금 중고등학교 가면 한 반에 30명이 안 되거든요. 그중에 수학 시간에 절반 아이들은 잡니다. 똑같이 같은 시간에 그냥
강연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AI 튜터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어떤 서비스 기업이 만들어지냐면요. 학생들마다 아예 교과서가 새로 생성이 돼요. 맞춤형으로. 네. 교과서가요. 그리고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방송도 개인 맞춤형으로 생성이 돼요. 교육 방송이.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 속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맞춰가는 거죠. 개인 선생님이 하나씩 생기듯이. 이런 형태처럼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마 말씀드린 2, 3년 내에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미 대장주들로 알려진 기업들도 유망하지만 그 밖에 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네, 거예요. 볼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풀스택 기업하면 예로 들어주신 그 애플. 네. 지금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애플이라고 딱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애플도 풀스택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당연하겠지만 구글도 마찬가지 그런 회사입니다. B2B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AWS라고 네. 부릅니다. 웹 서비스. 예, 네.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네. 사실은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네.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풀스택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도 직접 만듭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켜볼만 하고요. 어떻게 보자면 아웃스탠드 하기도 하고 아웃라이어이기도 한 회사로는 테슬라도 만만치 않아요. 테슬라도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집중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저는 서비스로 보거든요. 그 정점에서 다양한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혼자서 풀스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인텔하고 손을 잡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인텔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반도체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인텔하고 협력도 하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저희 회사가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스택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면은 얼라이언스를 맺거나 혹은 투자 관계를 통해서 그 전체에 대한 영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